아직 좀 어색해서 그렇지 좀 빨리 친해져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한 명씩 가서 괜히 막 말을 걸 수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요.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이게 3주여도 힘든 애들이 힘들거든. 그지?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야. 뭐 학원에서 소리를 지를 것 같거나 하면 말을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거짓말 치지 마세요. 나한테. 그러니까 놀고 싶으면 당당하게 저 오늘만 클리닉 때 2시부터 안 하고 좀 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내가 뭔가 하겠죠. 설마 막 내가 아니 절대 안 돼. 남아서 그런 거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저 이러다 진짜 수학 그만둘 것 같아요. 하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SOS를 하면 제가 얘기를 하고 뭐 그날은 쉬게 해주든 놀게 해주든 뭐 음료수를 한 잔 사주면서 얘기를 하든 뭔가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쉬는 시간에 갑자기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원래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친해지려고 점차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천천히. 문제를 풀면 초반에는 또 쉬워지니까. 자, 27번 문제입니다. 쉽다. 완전 쉽네. 27번. 자, 괄호 1번이랑 2번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까 강조했던 두 개가 바로 딱 나왔네. 자, 괄호 1번. 내가 아까 강조했던 거지. 기울기와 진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는 x의 개수니까 변하지 않아서 쓰시고 마이너스 3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라고 해서 식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당연히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오면 되는 거고. 자, 요번에 이거. 내가 아까 이거는 설명 안 했네. 기울기가 무한대일 땐 하고 기울기가 0일 때 안 했네. 기울기가 0일 때가 뭐야 얘들아? 이게 가로직선이에요. y는 k. 이렇게. 기울기 0인 건 가로직선입니다. 가로직선.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잖아. 그러니까 안 기울어져 있는 거지. 평평한 거야. 평평. 기울어진 정도가 0이나 평평한 거야. 그래서 그냥 가로직선이니까 y 값은 항상 일정할 거죠. 그래서 얘의 y 좌표를 따라가는 거지. y는 마이너스 4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29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점 1,-3을 지나고 다음 직선의 수직이면 바로 어떻게 반응한다고 우리?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우리 뭐만 보면 돼? 여러분들한테 주는 괄호 1번과 2번의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얘네랑 수직할 거래. 그러면서 얘를 지난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한 상황으로 또 세팅을 해줬는데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 1번과 2번에서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만 보면 되는 거지.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고. 그러면 바로 1번에서 여러분들한테 준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3분의 1이지. 3분의 1. 이거를 가지고 수직인 거면 기울기가 뭐여야 돼? 지금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지.
얘는요. 문제에서 준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4네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4분의 1. 그래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과 4분의 1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세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정답이 되겠죠. 저렇게 쓰고 끝내면 안 돼요. 정리해야 돼요, 정리. 그죠? 정리하시면 되는 거. 그러면 31번. 요번에 이제 2점 주네, 2점. 얘는 내가 아까 푸는 방법이 2개 있다 했죠.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가지고 풀 수도 있고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고 편한 걸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푸시면 되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자꾸 이걸로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기울기 찾아봐요. 4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5분의 2에서 7 빼니까 마이너스 5네.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 지나는 한 점은 계산하기 편한 거 아무거나 뭐 얘가 편해도 되고 또 상관없이 마이너스 1,7이라 해볼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7이라서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다 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립방정식이면 그냥 y는 ax 더하기 b라 가정하고서 여기다가 4,1을 넣으면 2는 4a 더하기 b 7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해서 둘이 연립하면 되겠죠. 이렇게. 빼서 b 구하고 아니 빼서 a 구하고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무리 그래도 33번은 너무 쉬우니까 좀 건너뛰고 35번 나왔다 드디어. 자,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상황이네. 헷갈리는 친구들은 앞에 필기했던 거 찾아보셔도 되고요. 35번 고민하는 시간을 줄게요. 앞에를 찾아보든 혼자서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해보면서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봅시다. 그래요. 잘 이해했군요. 전반적으로. 자, 아까 이거 무슨 상황이야?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상황 중에서도 한 꼭지점을 지날 때네. 이렇게 한 꼭지점을 지나는데 넓이를 이등분은 몇 대면? 1대1.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마주보는 대변에 이 1대1 비율을 만들어내는 요거 내분점을 이렇게 지나게 하는. 그러니까 요 B와 A에 무슨 점이 필요한 거야? 중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중점은 2,3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0,0과 2,3을 지나는 직선 하니까 y는 그냥 2분의 3x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37번 쉽다. 한번 위치 관계 한번 해보세요.
m은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x 더하기 2의 수직이래. 4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m은 4예요. 그리고 얘랑 이게 4니까 얘랑 평행한 게 m 플러스 2니까 뭐예요? m 플러스 2는? 얘는 뭐야? 위치 관계들로 수직이면 꼭 마이너스 1, 평행하면 같다. 자, 나왔다. 39번. 자, 수직이등분선 별표 쳐놓고 수직이등분선.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라 얘들아, 수직이면 뭘 써야 돼 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쓸 거지. 이등분이면 뭘 써야 돼? 중점 써야 되지. 이 한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조건은 두 개입니다. 그쵸? 한 단어가 두 개의 조건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제 잠깐 했는데 이게 확 어려워져서 원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뭘로 찾아갈까? 외심과 관련이 있죠. 외심은 어제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 했잖아요. 외심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나중에. 외심 주고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이면 단지 그냥 수직이등분선 뭐 수직하고 이등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다른 개념들이랑도 연결하고 막 이러면서 해야 돼요. 자, 일단 그러면 차근차근 해보면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하면 2분의 마이너스 6이라 그냥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바로 2번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3,1. 그러면 이제 AB의 수직인등분선의 방정식이야. 자,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뭐여야 돼? 3분의 1 그리고 3,1을 지나야 되죠? 이렇게 직선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자꾸 하는 거니?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자꾸 뭘 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자꾸 주는 거야. 그렇죠? 그거에 익숙해지라는 거고 그 기울기를 자꾸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찾게 하는 거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찾게 하든 평행하든 뭐 이런저런 조건들을 주는 거지. 수직이등분선은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니까 이게 괄호 1번이야. 이등분한다는 중점이 필요해서 이게 괄호 2번이고 그래서 정답은 이거야 라는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수직이등분선 문제를 풀 때 이 괄호 1, 2, 3번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나왔다. 41번 도전해볼까? 한번 잠깐 고민하는 시간 줄게. 자, 41번 한번 다시 얘기해볼까? 이건 내가 개념 설명할 때 좀 어려운 개념이라 건너뛰었거든요. 그 직선에서는 잘 활용하지는 않는 개념이라서 더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진 않았는데 원해서 찾아가긴 할 거야. 자, 일단 이거부터 볼게. 직선이 어떻게 생겼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나던 직선이랑 뭐가 좀 다른데? x에도
y에도 상수에도 k라는 미수가 다 껴있지, 그치? k가 귀찮은 거야. k에서 거슬렸어. 안 그래도 거슬렸는데 근데 문제에서 마침 뭐래? 이 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래. 자, 나한테 시달린 친구들 뭐야 이거? 항등식이지 바로.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 표현입니다.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항등식 표현. 그러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해서 k로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실수 k로 식을 묶는 거야. 실수 k에 대해 정리. 그러면 k가 있는 식과 없는 식을 따로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k가 들어있는 것끼리 묶어볼까?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 k가 들어있지 않은 식 써.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야 되지. 그러면 곱해지는 이 식이 값이 뭐가 돼야 될까? 0이지. 0. 그럼 얘가 0이야. 그러면 0에다가 얘를 더해서 0이야. 얘도 뭐야? 0.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찾으면 돼. 그렇죠? 그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는 0이랑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은 0이랑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거 뭐야?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지.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는 그러면 이 두 직선 입장에서 뭐야? 교점 아니야 교점? 그쵸? 그래서 이걸 풀면 이거의 교점이 정답이야. 이거 교점이 정답이야. 그래서 교점 진짜 구해서 계산해보면 정답은 x 1,2분의 1이 정답이야. 연립하면 되니까. 연립을 여러분들 못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식을 푸는 건 그래 이렇게 풀어.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어렵냐라고 했냐면 원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찾아갈 건데 반대로도 갈 줄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무슨 알겠어요? 이게 돼야 돼. 다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얘가 0, 얘가 0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점은 교점이야. 그치? 반대로도 가야 돼.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럼 식을 이렇게 세워. 로도 갈 수 있어요. 거꾸로도 가야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어려운 게 맞아. 왜 거꾸로도 갈 줄 알아야 돼. 흐름이. 다시 이 식을 정리했더니 이게 나왔어. 그럼 K가 이런 거지. 얘들아 여기 K에 뭐든 들어간다 했지. 그치? 그러면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막 들어갈 거잖아. 그때마다 이 전체 식은 어떻게 돼? 바뀌지. 완전 다른 직선 아니야? 그러면 직선이 어때? 엄청 많네. 수없이 많지. 그치? 걔네들은 다 뭘 지난다고? 얘를 지난다. 그거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실수 K가 뭐든 이 식은 이걸 지난다며.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그걸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이 식은 엄청 많은 식을 나타낼 수 있고 걔네는 생긴 게 다 다를 건데 그 식은 어쨌든 K 값이 뭐든 항상 뭘 지난다고? 얘를 지난다.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를 지나는 엄청 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 이렇게 표현한다. 걔네 이렇게도 표현한다. 근데 직선에선 잘 안 써 이거를. 근데 원에서는 무조건 써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일단 오늘은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항등식으로 이해만 하면 돼. 그래서 오늘 거꾸로도 갈 줄 알면 된다. 나중에 그건 좀 더 익숙해지면 할 거야. 그런 게 있더라 하면 되고 이 43번이 이제 보통
직선에서 많이 나오는 응용 문제인데 한번 도전해 볼래? 이건 좀 도전 문제긴 해. 근데 슬슬 이런 거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긴 있다. 같이 도전해 볼 필요는 있다. 어렵구나 확실히.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 웃기다. 제일 정직한 반응이야. 자, 내 스타일은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운 문제를 한 번에 이해하는 걸 바라는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 그치? 그냥 어려운 거를 이런 거를 몇 번을 풀려 최소 4-5번에 나랑 같이 풀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익숙해지거든. 그걸 버텨야 돼. 그게 오늘 첫 번째 이런 거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랑 3번, 4번 막 풀면서 언젠간 이겨낼 거거든.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그냥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익숙해지는 과정에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한번 봐봐.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좋은 거고 너무 어려운데요 하면 열심히 포인트만 잡아놔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두 식을 딱 봤을 때 여기는 미지수가 있어? 예쁘게 그릴 수 있지. 미지수가 하나도 없어서. 얘가 1번이야. 그래서 즉 그릴 수 있잖아. 예쁘게 그려. 먼저 보통 이렇게 식이 2개가 주어졌는데 하나는 미지수가 없이 예뻐. 다른 하나는 미지수가 잔뜩 껴있어서 그리기 어려워하면 그릴 수 있는 걸 먼저 그려.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려. 그럼 그 전에 얘는 그래서 풀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잖아. 이거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결국엔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이지. 만나는 건 함수의 교점 찾는 거 아닌가? 교점? 교점을 찾는 건 보통 그려야 됩니다. 이제는. 이걸 식을 어떻게 풀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식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인데 미지수가 몇 개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거슬리는 미지수가 한 개지. m 하나지. 그래서 이때 아까 썼던 방법을 쓰는 거야. 이 식을 뭐에 대해서 묶어볼까? 아까 했던 거를 쓰는 거야. 이렇게. 즉 우리가 거슬리는 그 미지수로 식을 묶어봐. 이렇게. 그러면 얘는 식이 생긴 게 y는 마이너스 m에 x 더하기 1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얘가 첫 번째 포인트야. 이거. 이 문제에선 이렇게 반응하는 거. 그럼 얘는 이걸 왜 한 걸까? 우리가 왜 한 걸까요? 자, 여기서 m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아이야? 이 직선에서 기울기지. 그래, 기울기야. 여기서 m은 기울기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라고?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지 않아? 그럼 우리의 핵심은 뭐야?
이 기울기가 위치가 그러니까 기울기의 값이 계속 바뀌는 게 핵심이지, 그치? 그러면 문제 자체가 기울기의 범위가 요구되는 거라면 이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기울기를 진짜 움직여야 돼. 그림으로. 기울기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기울기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해야 돼. 기울기를 시각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울기를 확인하려면 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그러니까 움직일 거잖아. 예를 들어 뭐 직선을 이런 기울기도 있고 뭐 이런 기울기도 있고 막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 여러분들이. 근데 뭔 알아야지, 뭐를. 그러니까 뭔가 기준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위치를 고정을 시켜놔야지. 그걸 뭐라 부르는 거야? 이렇게 기울기가 어떻든 무조건 이 직선은 이 점은 지나. 그래서 기울기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을 부르는 이름이 뭐야? 정점이라고 불러요. 정점. 이게 방금 풀었던 문제로 얘기하면 이 문제에 대입하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이렇게. 이게 정점이라고 불리우는 아이. m의 값에 관계없다는 건 그럼 이 문제에선 기울기와 관계가 없다는 거네. 그치? 기울기와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다는 거야? 무수히 많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 이 흐름 이해돼? 정리해봐. 잠깐 정리해봐. 괜찮아.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도 어려워하고 있어. 다 같이 어려워하고 있는 중이니까 괜찮아요. 말했듯이 익숙해질 거야. 오늘 일단 익숙해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리는 겁니다. 잘 정리만 해주세요. 그리고 혼자서 한 2번도 봐보고 3번도 봐보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혼자 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된 거야. 해석이 우리가 이 식을 봤어. 기울기는 m이야. m의 범위를 찾으래. m은 무수히 많은 거야. 그치? 그럼 m을 그리면서 판단할 거야. 기울기의 범위니까 기울기를 그리면서 풀 거야. 근데 그리려면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기준은 정점이라는 겁니다. 정점. 그 정점을 기준으로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리면서 확인해보자. 그럼 정점 찾으러 가보자. 이 기준이 되는 이 점은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낸 이 식에서 자, 얘랑 관계없어야 돼.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x 더하기 1이. 얘가 0이 되는 순간이야. 그럼 x값은 뭐야? 마이너스 1이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뭐야?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은 m이 뭐든 항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있을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어떠한 직선은 다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대략 찍어볼까? 뭐 요쯤에 하나 찍었어 여러분들. 여기가 우리가 찾아놓은 이 직선이 기울기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야. 자, 그러면 이 보라색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은데 걔가 이 직선이랑 어디서 만난대? 1사분면에서 만난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 둘이 어디서 만나? 1사분면에서 만나지. 그치? 예를 들어 이런 데서 만나잖아. 이런 데서.
그치? 그러면 또 이렇게 지나가면 여전히 어디서 만나? 1사분면에서 만나. 그치? 그러면 언제 처음으로 1사분면에서 안 만나니? 계속 얘가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지날 때? 3,0을 지날 때. 즉 요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 X축 위에 있지. 교점이 X축 위에서 교점이 생겨. 자, 요 축 위에 있는 건 4분면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축은 4분면 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기울기가 어때야 돼? 1,4분면에서 만나려면? 다 팔라야 되니까 커야겠죠. 그쵸? 이거보단 커야 돼요. 그러면 계속 커져. 계속 커지는 거 이렇게. 그러다 언제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 처음으로 다시 또 안 만나? 0,3을 지날 때 얘도 교점이 Y축이잖아. Y축이. 자, Y축 2가 교점이라고 하면 이것도 1,4분면에 포함돼 안 돼? 안 돼요. 축 2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이때보단 어때야 돼? 기울기가? 완만해야겠네요. 작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는 어디겠어?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는 이때,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3,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고, 또 이때는요. 이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0,3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야. 이때의 기울기보다는 크고 이때의 기울기보다는 작다라고 범위를 쓰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2 5.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엥? 근데 정답이 다 음수네. 뭐야? 2분의 11이 나왔는데 뭐 잘못했지? 아니네. 마이너스 x가 돼서 뭐 잘못했죠? 우리? 계산 뭐 잘못했지? 뭐가 잘못됐어? 그러네요. 땡큐. 그렇구나. 맞아요. 오케이. 땡큐. 아니 너무 정답이 2번인데 순간 문제 정답 뭐야? 이거 선택지 오타난 줄 알았어. 이렇게. 놀래라. 땡큐.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이건 숙제에도 안 냈고 다음 시간 시험에도 안 낼 거예요. 다음 주에 테스트에도.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운 게 맞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거를 한 3번, 4번 나랑 같이 풀다 보면 어느 날 익숙해질 날이 올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괜찮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지금부터 한번 구경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45번입니다. 45번. 그러면 40. 이거 쉽죠? 이건 그냥 교점을 구하시고 진짜 교점 구하세요. 교점을 지나시고 6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0과 평행한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교점 이거 지나면서 기울기는 뭔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겠네요. 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유형 이름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더 어렵게 예쁘게 식으로 푼 아까 K식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 직선에서는 그렇게 가면 괜히 돌아가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교점 구하고 평행하고 하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47번 고민해보세요. 헷갈리면 내가 아까 이거 아까 했었죠? 삼각형 이루지 않을 때 찾아보셔도 돼요. 앞에 교재 넘어가서 다시 찾아보셔도 되고 케이스가 그 세 개죠. 직선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세 직선이 다 평행하던가 두 개만 평행하던가 한 개만 평행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요. 세 직선의 교점이 하나예요.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근데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착한 거지. 착하게 나오면 자 일단 이거 세 직선 평행할 수 있어? 없지. 왜? 얘네 둘이 이미 평행하지 않는데 여기서 이미 평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은 총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너네 이건 볼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안 봐도 돼. 이렇게.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두 직선이 평행할 때야. 그러면 누구랑 누가 평행할 수 있어? 2x 더하기 1이랑 누구? mx-2 평행할 수 있지. 또 마이너스 x 더하기 4랑 mx-2 평행할 수 있지. 이렇게 두 가지 여기서. 그죠? 그럼 여기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y는 2x 더하기 1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어떠한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둘이 그치? 우리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교점을 누가 또 지나? y는 mx 빼기 2가 지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을 내보면 요거는 m이 2고 여기는 m이 마이너스 1이고 얘네들 교점 뭐예요? 뭐니? 2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4니까 x가 1일 때는 1,3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1,3을 지날 때니까 대입. 그래서 3은 m 빼기 2라 m은 5. 이렇게.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 2, 5 세 개가 나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챙겨가면 되겠다.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 한 3분의 2, 한 4분의 3 정도 끝난 거예요. 이제 32쪽 넘어가 볼까? 32쪽.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본격적인 또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기울기를 막 했었잖아. 그치? 평행할 때 정도는 막 했었잖아. 그렇죠? 그거를 고등학교 버전으로 한 거라면 지금 할 이 내용부터는 고등학교에서부터 다루는 거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암기하세요. 거기 별표 쳐놓고 암기. 이건 증명을 해주지 않아요. 내가 증명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서요. 그래서 대신에 이걸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떠한 점 P, Q가 있어. 어떠한 직선 y는 ax 어떠한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 직선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그 거리는 뭘까? 어떤 상황이야? 아니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면 이것도 거리고 이것도 거리고 뭐 얘도 거리고 다 거리잖아, 그치? 그 중에서 뭘 물어보는 거야 수학에서는? 수직일 때, 즉 무슨 거리? 최단 거리를 항상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암기할 이 공식은 어떨 때 쓰는 거라고? 점과 직선 사이의 무슨 거리? 최단 거리. 최단 거리임을 잊지 마세요. 알겠죠? 최단 거리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최단 거리. 그리고 잘 얘기했는데 그 최단 거리는 결국에 언제일 때다? 둘이 수직일 때. 이렇게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돼? 공식이 그래서 이 공식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있지. 직선의 방정식을 무조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한쪽으로 다 몰아놓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시고 이 점은 x좌표고 이 점은 y좌표잖아, 그치? 얘를 x에다가 대입하는 거고 x좌표니까 얘를 y좌표니까 y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AP, BQ 그리고 상수 더하기 c는 그냥 써. 이렇게 더하기 c 이렇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잖아, 거리. 거리면 부호가 항상 뭐야? 양수지, 플러스지. 그래서 얘도 절대값을 꼭 씌워준다라는 거까지 하면 공식이 완성.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꼭 암기하세요. 자, 그러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33쪽? 결국에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뭘 구할 수 있다고?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점과 직선 사이. 그러면 거기 유념 첫 번째 이걸 보면 어떠한 세 직선을 줬지 여러분들한테. 다짜고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상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기를 밑변으로 둔다 쳐봐. 높이는 항상 수직일 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인 선을 이으면 이게 높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재지 방금 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하라고 이제 저 공식을 알려준 거야. 오케이? 이렇게 구하면 돼. 근데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 이게 1번이야. 이거 1번. 그래서 h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 말고 2번 뭐가 있을까 얘들아? 삼각형 넓이 이렇게 안 구하고 지금 이거 미지수 하나도 없지. 예쁘게 세 점의 교점도 다 주지 않았어?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가 5, 마이너스 2. 여기가 3, 4. 이렇게 줬잖아. 그러면 우리 세 점이 주어질 때 넓이 구하는 방법 뭐 하나 있었는데 1교시 때 했던 거? 신발끈. 신발끈. 항상 데리고 다니세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면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야. 뭐가 빠를지 고민해보는 거지. 보통의 친구들은 이런 도형이 나왔을 때 신발끈으로 풉니다. 훨씬 빠르거든. 객관식이면 신발끈으로 풀고요. 서술형이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푸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잘 가져가세요. 알겠죠? 신발끈이 훨씬 빨라. 여러분들이 숫자 계산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다. 밑에 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